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언제 본격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었고, 지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었죠. 어찌됐든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등등 해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원체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비트코인, 뭐 정치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 대한 매기가 좀 몰리면서 호텔, 카지노, 파라다이스, 그리고 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연예기획사, 그래서 YG엔터, SM, 그리고 하이브 등등이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원체 좀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런 흐름이에요.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아래 위로 심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좀 재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략 좀 의류 쪽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FNF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은 나름 선방을 했다. 반면에 화장품 같은 종목들도 뭐 아모레치나 뭐 LG생활건강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로 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보면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다.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하나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 뭐 MLCC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그리고 IT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반도체 뭐 소재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움직인다. 그래서 뭐 챗 GPT 관련된 부분, 그리고 로봇 쪽, 그리고 반도체 MLCC 쪽,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하나 더 더하자면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올라가면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되레 못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뭐 물론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업황을 좀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었던 게 많았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뭐 의류 쪽 관련된 부분을 보면 뭐 의류 쪽이 있을 거고, 이제 뭐 건기식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리고 이제 음식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음식도 이제 식자재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HMR, 뭐 대체 간편식 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음료 같은 게 또 연결이 되겠죠. 음료나 제과나 이런 쪽이 또 빙과 뭐 이런 쪽이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카지노, 그리고 항공, 여행 이런 쪽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오늘은 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또 내일 또 이 AI나 2차전지나 반도체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역시나 많이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이제 그 순환의 흐름으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이 자체는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도 보시면 11월부터 이미 좀 올라간 흐름이 나타났고요. 거기에서 하나 더 이제 어떻게 보면 11월에서부터 올라갔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마스크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제 제한을 풀어버렸잖아요.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실내 마스크는 해제를 한 그런 모습들을 정부 쪽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였다. 근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상승을 못한 부분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완화 정책의 스탠스를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완화에 대한 정책을 하나 둘씩 좀 시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쪽 뭐 항공 뭐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비자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기다려 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쉬어가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뭐 기대감은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마스크에 대한 해제보다는 중국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자에 대한 부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이 그동안에 좀 11월, 12월, 1월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좀 양호하게 상승을 했었던 흐름을 종지부를 땅 찍어서 한 번 더 부양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을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찾아와야 되는데, 그 흐름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대형주라고 할 수 일컬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1월, 2월 이제 1월에는 웬만큼 잠정 실적이라든지 실적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2월에도 역시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눈에 띄게 회복이 되는지,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종목마다는 좀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도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에 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완화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실하게 이제 땅땅땅 쳐야 되는 부분은 전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뭐 미리 주가가 더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비자 문제는 뭐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도 이제 뭐 2월달, 3월달 들여서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시점이 이제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미리 땡겨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게 LG생활건강을 예로 들어보면요, 지금 2020년도에도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월에 보시면 110만원짜리 주식이
2022년 11월 저점이 51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흐름이 나타났고, 최근에 3개월 동안 이제 반등을 한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2023년에는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하락 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반등을 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아모레지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의류 쪽 관련된 부분은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뭐 휠라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이제 바닥을 2022년에 잘 다지면서 되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뭐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역시나 작년 1월이나 고점 찍었었던 때를서 기준으로 보면 많이 하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두 종목을 보는 종목은 제주항공과 호텔신라인데, 제주항공부터 먼저 볼게요. 제주항공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뭐 의류 쪽 관련된 화장품 쪽 관련된 호텔 쪽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11월부터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요. 뭐 이게 월봉상 흐름이죠. 그래서 정확히 따져서 보면 종가상으로 9%, 44%, 한 52% 정도가 저점 대비했을 때 올라왔다. 근데 작년에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대가 이제 22,600원이었기 때문에 뭐 아직도 위로 뭐 상당 부분 좀 남아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증자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자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제 권리락을 당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완전하게 추이 자체는 끝난 흐름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추이 자체를 우상향으로 돌린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16,000원을 유지하는지 보셔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갭으로 떨어졌었던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는 좀 메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18,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18,000원대까지 가면 매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8,000원에서 20,000원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3개월 동안 상승을 좀 잘 했는데, 이번 달에도 이제 양봉을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월봉상 시가보다는 이제 종가에 대한 흐름이 나름 양호하기 때문에 양봉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바닥은 어느 정도 찍어 놓은 상황이고요. 뭐 3개월 동안 상승을 했고, 이 3개월 동안 상승해서 한 30% 정도, 25%, 30% 정도는 반등을 했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흐름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근데 작년의 고점을 보시면 호텔신라가 작년에 고점이 85,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86,900원, 이미 지난번 고점을 장중에 돌파했었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85,000원, 6,0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뭐 9만원까지는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9만원은 참고로 이제 코로나가 가장 심했었던 시점이 심했었던 시점의 고점이 103,000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9만원만 가면 10만원 가는 거는 좀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추이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6만원대였기 때문에 그 6만원을 터치를 장중에 했지만, 다시 뭐 종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으로 마감이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그래서 9만원까지 가면 단기적으로 한 10만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뭐 이 앞에서 얘기해드리는 부분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면
결국엔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뭐 이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종목마다는 실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전쟁 관련된 부분도 뭐 해소가 되면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